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을 맡은 전자정보공학과 석박통합과정 김하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저널 미팅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논문은 3편의 논문을 준비했는데요. 3편 모두 이모션과 관련된 논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제목은 Cross Subject Emotion Recognition Using Visibility Graph and Genetic Algorithm Bas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입니다. 해당 논문은 케어스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고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2.9로 해당 분야에서 여기 나타나 있는 카테고리에서 Q1에 해당하는 논문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피험자가 총 10명이 모집되었고 실험은 영화 클립을 시청하여 감정이 유발되도록 하는 실험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험을 진행하기 이전에 각 피험자에게 영화에 집중을 하고 가능한 몸과 얼굴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피험자들의 특정 감정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각 및 청각 자극을 모두 포함하는 영상 클립을 선택하여 행복, 슬픔 및 고통 이 세 가지의 감정을 유도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1을 보시면은 8개의 영상 클립과 어떤 감정을 유도하는 영상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속했는지, 그러니까 영상을 어느 정도로 틀어줬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각 실험에는 총 8개의 영상 클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즉 이 말은 각각 실험이 섹션이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실험은 화면에 표시된 지침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피겨 2에 보시면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세션마다 영화 재생을 시작할 때 5초 동안 준비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험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3에서 9분 동안에 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다시 시청하고 난 다음에는 1분 동안 셀프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30초 동안 이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실험하는 동안에 측정된 데이터는 EEG 데이터이고 이 EEG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따라서 40개의 전극에서 데이터가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마스토이드에 위치한 2개의 전극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추가로 눈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해서 EOG도 같이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 같은 경우는 100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이 되었지만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200Hz로 다운 샘플이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1에서 50Hz 사이에 밴드 패스 필터링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ICA를 통해서 EOG와 관련된 아티팩트를 제거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각 참가자마다 총 30개의 채널에 클린한 신호를 얻어서 최종 인풋 데이터에 사용한 건 30개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에서는 오버랩 없이 5초에 대한 데이터를 에폭을 했고 따라서 제가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새드니스 같은 경우는 총 171개의 제가 계산했을 때는 조금 다른 값이긴 한데 어쨌거나 논문에 리포트된 거는 171개의 새드니스 데이터와 222개의 해피니스 데이터, 그 다음에 188개의 fear, 두려움의 감정을 얻게 되는 그렇게 데이터를 에폭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논문의 스트럭처를 이제 테이블로 표시한 건데요. 그 전에 모델에 어떤 개념이 들어갔는지 개념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VG라는 개념이 들어갔습니다. 이 VG라는 건 Visibility Graph라는 건데요. 이 방법은 간단한 계산과 효과적인 성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활용해서 본 연구에서도 해당 내용과
그 다음에 이 GA라는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CNN 기반의 감정인식 분류 모델을 이렇게 제안을 하였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GA라는 알고리즘이 뭐냐? 바로 지네릭 알고리즘의 약자인데요. 이 GA라는 알고리즘은 옵셔널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다윈의 Survival of the Fittest Theory에서 영감을 받았고, 이거는 자연 선택과 유전 메커니즘을 모방해서 옵셔널 솔루션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GA의 글로벌 옵셔널 솔루션을 찾는 능력을 활용해서 감정 인식을 위한 그래프 도메인 특징을 사용하여 EAG 채널의 최적화 조합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먼저 테이블 3의 어떤 결과들을 보시면은 이 분류 성능은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대부분의 참가자들 모두 이 EAG 채널을 모두 사용한 게 바로 여기 이 CNN 모델을 사용한 분류 결과인데요. 이 결과보다는 이렇게 어떤 최적화된 채널 셀렉션을 통해서 GACA, 그러니까 여기서 제안한 GACNN에 적용했을 때 도출된 결과가 분류 성능이 조금 더 대체적으로 좋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를 통해 다른 모델 대비 VAG와 GACNN을 결합한 모델에서 가장 좋은 분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Average Result of each Subject 같은 경우는 이제 Tempered Cross Valida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Cross Subject Result는 Live and Out Cross Validation을 진행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영화 시청 중에 유발된 행복, 슬픔, 공포와 같은 세 가지 감정 상태를 분류하였고, 이러한 비선형적인 어떤 피처들로부터 파생된 비주얼빌리티 그래프를 그러니까 BG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네릭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최적의 EAG 채널을 셀렉션했고, CNN 모델을 분류기로 사용해서 적은 수의 EAG 채널을 사용했음에도 전체 채널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 더 좋은 분류 성능을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논문은 The Multiscale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for Emotion Recognition Based on Electroencephalogram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Frontiers in Neuroscience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3으로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논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총 두 가지의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요. 먼저 DEAP 데이터셋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해당 데이터셋에는 총 32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고, 해당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고, 모든 피험자들은 40개의 1분짜리 뮤직비디오를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비디오는 이제 어라우절, 밸런스, 도미넌스, 라이킹과 같은 네 가지 감정을 평가할 수 있는 비디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네 가지 감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피험자들은 1부터 9까지의 점수를 매기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각 비디오는 1분짜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3초의 베이스라인과 60초의 태스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를 시청하는 동안에 측정된 데이터는 총 40개의 전극에서 신호가 측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분석에 사용된 거는 총 32개의 채널만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32개의 채널에 대한 데이터는 총 512Hz의 샘플링 레이트로 데이터가 측정이 됐지만, 분석에는 128Hz로 다운샘플링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4에서 45Hz의 밴드 패스를 필터를 적용하였고요. 앞에 트라이얼마다 있는 3초의 베이스라인을 사용을 해서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베이스라인 컬렉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네 가지 감정, 어라우즐, 밸런스, 도미넌스, 라이킹과 같은 네 가지 감정 분류를 위해서 피험자들이 매긴 1에서 9점 사이의 점수를 테이블 2와 같은 조건에 의해서 라벨링을 이렇게 0에서 3까지 라벨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사용한 두 번째 오픈 데이터셋은 SEED4라고 하는 데이터셋도 사용을 하였는데요. 해당 데이터에는 총 15명의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고 각 피험자마다 해피, 새드, 뉴트럴, 그리고 피어와 관련된 모비 클립을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한 모비 클립은 15개였다고 합니다. 이 모비 클립을 시청하는 동안 DAP와 DAP 데이터셋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측정된 채널은 총 62개의 채널로 측정이 되었지만 선택한 거는 이제 32개의 채널을 동일하게 선택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해당 데이터에서는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4에서 45Hz의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데이터는 100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이 되었지만 128Hz로 다운 샘플링을 진행을 해서 분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SEED4라는 데이터셋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과 직접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앞전 논문과 다른 ERN이라고 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3D CNN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모델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가 패러럴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컨볼루셔널을 거치고 풀링까지 한 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풀링만 거치고 이제 여기서 병합되어서 하나의 이제 피처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를 도출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테이블 3 같은 경우는 Tempered Cross Validation을 통해서 도출된 분류 성능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4는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이런 선행 연구 결과와 어떤 차이가 얼만큼의 성능 차이를 보이는지 그거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표인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 DAP 데이터셋에서 여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 결과와 SEED4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 결과가 이전 선행 연구 대비 이제 좋은 분류 성능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본 연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 EEG 기반으로 한 감정 인식을 위해 이 멀티스케일 3D DNN을 사용하는 ERN 모델을 본 연구에선 제안을 하였고, 해당 모델은 이제 멀티스케일 3D DNN을 사용한 공간적인 특징과 이제 시간적인 특징을 동시에 추출해서 이러한 감정 인식의 성능을 조금 향상시켰다라는 내용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논문은 Simultaneously Exploring Multiscale and Asymmetric EEG Features for Emotion Recognitio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해당 논문은 Computers in Biology and Medicine이라는 저널에 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7.7,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해당 분야에서 Q1에 해당하는 저널이라고 합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였는데요. 앞전에 설명드린 논문에서 사용한 DAP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두 번째로 사용한 드리머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23명의 피험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피험자들은 총 18개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영상 클립을 시청하였다고 합니다. 영상 클립의 지속 시간은 총 65초에서 393초 사이였다고 합니다. 각각의 감정 영상 클립을 관람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청하기 전에 피험자들은 어떤 뉴트럴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요청이 되었고, 이 클립은 이제 베이스라인 신호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실험 이후에 피험자들은 각 클립에 대한 설문지를 통해 1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하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설문조사에는 이제 어라우절, 밸런스, 도메이넌스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측정된 데이터는 EEG 데이터로 해당 데이터는 총 14개의 전극에서 측정이 되었고 전극의 배치는 인터내셔널 1020 시스템에 따랐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128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이 되었고 보시면 이제 이 베이스라인 컬렉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트라이얼마다 마지막 3초의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이제 셀렉했다고 합니다. 셀렉한 데이터로 최종적으로 베이스라인 컬렉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에서도 모델을 하나 새롭게 제안을 하였는데요. 그동안의 감정 인식을 위해서 뇌파의 어떤 생략적인 메커니즘과 멀티스케일의 그러니까 멀티스케일 피처들의 중요성의 연구가 그동안에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딥러닝 모델을 사용한 어떤 감정 인식에서의 다양한 타임 스케일에서 비대칭 특성의 상관관계와 차이를 고려한 적이 없었고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어떤 특성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 해당 모델을 제안을 한 거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스페이셜한 피처를 추출하는 블록과 이 스페이셜한 피처를 추출하는 블록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템포럴한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여기 모델의 이름 바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좌방구, 우방구 각각 두 가지의 특성을 따로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컨볼루전을 거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컴바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스페이셜한 특징을 담고 있는 피처와 그 다음에 템포럴한 피처를 담고 있는 어떤 피처들이 추출이 되게 되는데요. 마지막 단에서는 이제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들을 결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벡터로 연결을 해서 분류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MSBAM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감정 분류를 진행하였을 때 이 테이블 2에 나타난 결과처럼 이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조금 더 높은, 그러니까 4가지의 감정 분류에서 조금 더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 비교하고 있는 논문들의 결과를 이 TSNE 결과도 같이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TSNE 결과도 이 제안한 모델에서 확실히 더 분류하는 게 뚜렷하게 잘 분류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감정 분류를 위해 멀티스케일 및 이제 좌방구, 우방구의 비대칭한 EEG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모델을 제안을 하였고 선행 연구와 비교했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멀티스케일 특성을 이제 탐색하고 이 좌방구, 우방구의 비대칭과 같은 어떤 감정적인 뉴럴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이 딥러닝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감정 인식에 있어서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본 논문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논문은 이렇게 3개의 논문, 감정 분류와 관련된
이제 3가지 논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감정 분류의 특성을 이런 딥러닝 모델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조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도 이러한 특성들을,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딥러닝에 대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